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네. 저도 주식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이 양도소득세를 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은 양도소득세 편? 이거는 양도소득세는 대체 누가 이렇게 내길래? 네, 의심이 네.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안 내거든요. 맞아요. 양도소득세를 과세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소액주주, 개미 투자자들이 상장 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하는 경우에는 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데 사실 그 이외의 경우는 다 과세가 되거든요. 그 이외의 경우는 뭐죠? 대주주가 매도하거나 아니면 장외에서 매도하는 거래가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볼 수 있는데 대주주 좀 들어보셨어요? 대주주 주식 많은 거 부자들 아닌가요? 맞아요. 저랑은 상관없는 이야기. 네, 근데 그 대주주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내용을 우선 지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주 기준부터 한번 네.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의 합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람은 우리가 대주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때 시가총액 지분율 합 이걸 산정을 할 때는요. 주주 1인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해서 판단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대주주와 관련된 이야기를 볼 때는 네. 대주주 판단을 하는 그 기준일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기준 수 일. 있는데 네. 시가총액 기준인 경우에는요.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대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하고요. 지분율 기준인 경우에는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뿐만이 아니고 사업연도 중에도 지분율을 넘어 보유하게 되면 그때부터 대주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대주주의 기준은 얼마예요? 대주주 기준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각 시장별로 좀 다르기는 한데 코스피 기준으로는요. 시가총액 10억, 지분율 1% 이상 보유하게 되면 대주주로 과세가 된다 볼 수 있고요. 코스닥인 경우에는 10억의 2%, 코넥스와 비상장 종목인 경우에는 10억의 4%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10억에 1%, 2%, 요 정도면은 막 엄청 재벌 요 정도는 아니네요.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요 정도는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는 네. 거죠. 그래서 대주주다라고 하면 이거 재벌 아니야? 라고 네.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재벌과는 관계가 없고요. 대주주라는 개념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한 그냥 소득세법상의 정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이 기준이 옛날에는 100억이었어요. 100억, 50억, 25억, 15억, 10억 이렇게까지 하향 조정이 되면서 과세 대상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대주주 되기가 쉽네요. 요 정도는 예, 형님. 저도 도전해 보려고요. 예, 좋아요. 10억 기대하겠습니다. 네. 근데 아까 특수관계자 말씀하셨잖아요. 이 관계자, 특수관계자? 어디까지가 특수관계자예요? 주주 1인과 합산이 돼서 대주주 여부가 판단이 되는 그 특수관계자는요.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그리고 주주인 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실상 경영을 하고 있는 경영 지배 관계에 있는 법인이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 주주의 경우이고요. 만약에 내가 최대 주주에 해당된다라고 한다면 특수관계자의 범위가 팍 넓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모두 들어가게 됩니다. 많다. 많죠. 꽤 많이 넣네요.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도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다. 네, 아버님한테 한번. 네. 그러면 무엇보다 이 대주주 기준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판단 기준일의 기준 미만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직전 사업연도 말, 연말 기준으로는 시가총액과 지분율 기준을 그리고 연도 중에 주식을 계속 취득할 때는 지분율 기준에 반드시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식을 장 외에서 거래를 한다면 또 어떻게 돼요? 그거는 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한다라는 거는요. 증권거래소가 개설한 정규 증권시장이 아닌 곳에서 거래가 되는 모든 거래를 여기 포함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예시를 들어보자면 상장 주식을 내가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냥 친구, 지인, 타인한테 그냥 주식을 대체해서 지급을 하고 다른 대가를 받는다라고 하면 그게 장외 거래가 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고 상장 주식이 아닌 그냥 비상장 종목을 거래하는 경우도 이렇게 장외 거래가 돼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비상장 주식을 거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바로 KOTC 시장을 통해서 소액주주가 중소, 중견, 벤처기업의 종목을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양도소득세가 비상장 주식의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과세되지 않습니다. KOTC는 뭐예요? 이렇게 네. 협회 이런 거 물어보지 마. 나도 몰라. 그러면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마디로 중소, 중견, 벤처기업의 소액주주 기준이 중요할 거 아니에요? 네. 중소, 중견 기업의 경우에는요, 10억의 4% 미만으로 보유해야지 소액주주로 인정받을 수가 있고, 벤처기업인 경우에는 40억의 4% 미만 주식을 보유해야 소액주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주주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었죠? 장외거래. 장외거래. 이렇게 해서 세금을 내게 되면 얼마나 내게 돼요?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과세되는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양도소득세는요, 양도가액의 취득가액과 관련 필요 경비를 차감해서 양도차 이익을 구하게 되고요. 여기에다가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해서 과세 표준을 구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납부할 세금 산출할 수 있는데 세율이 좀 복잡하거든요. 네. 세율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 될까요? 몇 퍼센트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알려면 두 가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대주주인지 대주주가 아닌지, 내가 투자하고 있는 그 종목이 중소기업인지 중소기업이 아닌지를 알아야지만 네. 세율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대주주가 중소기업 종목에 투자를 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요, 과세 표준 3억 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22%, 3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27.5%의 세율이 적용된다 볼 수 있고요. 네. 대주주인데 중소기업이 아닌 종목, 뭐 삼성전자 뭐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그런데 투자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된다라고 한다면 1년 미만 보유했을 때는 그냥 무조건 33%로, 1년을 넘게 보유해서 매도했을 경우에는 3억 원 이하는 22%, 3억 원 초과분은 27.5% 이렇게 적용된다 볼 수 있어요. 대주주가 아니어도 장외에서 거래했으면 저희 양도소득세 과세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주주가 아닌 일반 소액주주인데 중소기업 종목을 투자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11%, 중소기업 종목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22%의 세율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기한은 어떻게 돼요? 네, 국내 주식의 양도소득세는요, 2번 신고한다라고 보면 돼요. 1월부터 6월까지 매도한 부분에 대해서 8월 말까지, 7월부터 12월에 매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2월 말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시는 거예요. 대충 2달 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맞아요. 거예요?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끝나고 2달 이내 이렇게 보시면 되시는 거죠. 여러 가지 아까 세율들이 되게 달랐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심한 건 33%. 그렇죠. 너무 큰 거 아닌가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네. 여기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좀 절세할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팁 좀 주시죠. 사실 최대 33%의 세율로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식 양도소득세를 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당연히 생각하셔야 되시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는 상장 주식을 거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대주주가 되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네네네. 그래서 대주주가 되는지 여부는 사실 종목별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한 종목이 아니고 여러 종목에 분산해서 투자하면서 대주주를 피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대주주인지 판단하는 그 기준이 주주 1인이 아니고 주주 1인의 특수관계자를 포함해서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 가족들이 어떤 종목을 들고 투자하고 있는지도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주주 판단 기준일에 그 기준이 넘지 않게 주식을 보유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사업연도 말 12월 말에 좀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되시는 거죠. 사실 법인의 사업연도는 뭐 12월 말이 다는 아니에요. 각 법인마다
3월 말, 6월 말, 9월 말, 12월 말 그뿐만 아니고 다 정할 수가 있는데 네네.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법인들은 대부분 12월 말 결산 법인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매년 말 기준으로 시가총액 그리고 지분율 기준에 넘게 주식을 보유하지 않도록 좀 주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 대주주 되면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우선 좋죠. 좋긴 좋은데 세금을 네. 또 많이 낸다는. 근데 어쩔 수 없이 또 대주주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어떤 그랬을 때는 네. 좀 세율을 가지고 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거요? 내가 만약에 대주주인데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대주주다라고 한다면 1년 미만 보유했을 때 33% 세율.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왕 대주주가 됐다라고 한다면 1년 이상. 1년 이상? 그렇죠. 1년 이상 그런 보유했다가 방법이 매도하시면서 조금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요. 아, 그리고 세율을 보면 3억 원까지 22%, 3억 원 초과분이 27.5%잖아요. 이 3억 원 여부의 판단은 1년 동안 발생한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올해 년도에 차이익을 6억 원을 보고 파는 것보다는 올해 3억? 그죠. 내년에 3억. 이렇게 분산시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아, 이 꿀팁들 잘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보 고맙습니다. 네.